네, 안녕하세요. 텍스그램 세무에게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편 마지막에 있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 사례 탑 10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0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살펴보죠. 1번, 최근 독신으로 살아온 형이 사망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인 부모님 두 분이 가정법원의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결론은 일괄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공제 종합 한도가 있기 때문이죠. 만일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빼고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제22과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만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정답은 배우자 상속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항상 1순위로 동순위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에 한도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녀는 상속받지 않고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유의할 점은 직계 비속이 없는 상태, 즉 자식이 없는 부부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3번, 배우자 상속 공제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던데 진짜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답변을 정리하면 첫째, 법률상 배우자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둘째, 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 칸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즉, 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40억 원 전부를 상속받아도 법정 지분율이 5분의 3인 경우 24억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4번,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 정리 후 사망하기 1년 전 예금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억 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하였습니다. 인출 금액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데 상속세 신고 기한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많이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바로 추정 상속 재산이죠. 상속 개시일 전 인출 금액이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인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추정 상속 재산으로 상속 재산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고령의 부모님이 아프실 때 자금 지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기록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5번,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당해 증여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단, 질문의 경우와 같이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6번, 아버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봉양하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세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역시 본 강의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1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의 매매, 감정, 수용 및 경매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만일 이러한 시가가 없다면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시가가 될 수도 있고, 이마저도 없다면
기준 시가와 같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평가 기준일 전 2년부터 상속세 결정 기한, 즉 신고 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가액 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이전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가 되므로 상속받은 상장 주식을 평가 기간 내에 매도하였더라도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8번 아파트 평가 시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을 때 시가로 보는 유사 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앞서 살펴보았던 유사 매매 사례가액의 요건입니다. 첫째, 평가 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둘째, 평가 대상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셋째, 평가 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요건 충족 아파트가 둘 이상이면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아파트, 이것조차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날의 기준은 그 유사 아파트의 매매 계약일 기준입니다. 유사 매매 사례가액은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한 경우 상속 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적용합니다. 9번 상속인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결론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10번 부동산만 상속받아서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데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역시 본 강의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인데요.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 원 초과 시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4과 강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양도소득세에 이어 상속세 편도 끝냈습니다. 저의 영상이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저에게 큰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 증여세까지 영상을 잘 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